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유가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만큼 투자 인사이트를 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두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두산 에너비티 호재가 되는 뉴스를 이제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한번 예. 볼까요? 네, EU 집행위원장이 유럽 내 원전 축소가 실수였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파리에서 국제에너지 원자력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그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 EU 집행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EU가 유럽에 이제 원전을 축소하고 화석 에너지에 더 의존도 높아진 것은 실수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갖다 공언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EU로 비롯한 유럽이 녹색 에너지에 더 치중을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집행위원장이라면은 물론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을 해서 유럽 내에서 야, 원전을 지어야지 왜 원전 안 짓고 있어? 심지어 후쿠시마 사태에 본산인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을 다 재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 각국 내에서 뉴스를 접하면서 이 폰데 라이언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말미암아서 그 유럽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예전에 자기들의 정책을 부정할 만큼 뭐 실수라는 표현을 썼던 만큼 굉장히 좀 유럽 내에서 원전 비중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축소가 됐길래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나요? 예. 예전에는 1990년에는 전력 생산의 3분의 1 정도가 원전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현재는 15% 정도의 수준을 급감했기 때문에 3분의 1이면 30% 넘고 15%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GDP 단일 국가로 치면은 물론 이제 중국이 2등이지만은 전체적인 지역권으로 묶으면 유럽이 이제 실제 GDP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가 전체로 이제 1등, 2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도 큰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데 큰 경제 공동체에서 원전에 대한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실 원전을 갖다가 감소하고 원전을 퇴출시키는 그런 수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폰데 라이언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말미암아서 15%에서 예전만큼 33%까지만 올린다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급감을 한 원전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원전을 좀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뭐 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오해도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예, 그 탄소를 갖다 배출해서 원전을 기피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탄소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전을 기피하는 것인데 이런 시각이 일부 있긴 했지만 적어도 유럽에서는 그런 시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시각이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럽에서는 이미 2022년 7월에 텍소노미라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분류 체계를 가지는데 에너지 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갖다가 무탄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부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갖다 기피하는 것을 갖다가 목소리가 사그라지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건 EU에서 명확하게 문서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EU의 공식적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입장을 갖다가 유럽 내에서도 그걸 거부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폰데라인 집행위원장이 우리가 원전을 기피하면서 그 화석 에너지를 갖다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을 더 많이 비중이 높인 건 잘못된 실수였다.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뭘 더 배출을 많이 시켰느냐? 어디다 비중이 높였냐?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에서 받아온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그런 말미암아서 유럽 전체가 푸틴의 볼모가 된 것이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공했을 때 EU가 전체적으로 대응하기가 난처했던 이것도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생성 방안 중에도 친환경 에너지도 있잖아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열 발전 같은 것도 있겠고요. 이것보다 원전이 더 가지는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예, 그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두 가지 에너지에서 그 강점이 있고 거기다 에너지 비중을 높였죠. 근데 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는 언제 가동합니까? 햇빛이 있어야 가동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가동할 수 없죠. 낮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끼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간헐적이라고 하는데 이 원전 생산을 그러니까 전기 생산을 했다가 멈췄다가 샜다가 멈췄다가 이런 간헐적인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야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안 불면 전기 생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풍력 발전소 그 엄청난 그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것을
한참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은 멋있죠. 근데 근거리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뭔가가 그 마음에 머리에 좀 안 좋은 그 소음이 들립니다. 그 전자기파 그 저파의 어떤 소음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 소음을 말미암아서 근처에서 이제 생기는 그 동물들을 키울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풍력 발전의 가장 큰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갖다가 더욱더 이제 발전을 융성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전에 대한 매력은 알았는데 이 원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뭐 원전뿐만 아니라 터빈 쪽에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요. 얼마 전에 또 XAI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스터빈 같은 경우 보면은 가스터빈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과점이라 도점할 수 있는데 이 세 곳밖에 없는 것이 다른 데 수요가 생겨가지고 야 우리에도 가스를 만들어줘 하면 이 세 곳 모두 다 야 기다려 버ヌ포크 기다려 2030년 돼야 니네 차례가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스크 입장에서 엑스안의 머스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갖다 수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객사의 어떤 영업 비밀을 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먼저 자기 X에서 먼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머스크에다 납품한 가스터빈이 원활하게 발전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일종의 머스크가 레퍼런스가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갖다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질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주기기도 이제 큰 손이고 또 다른 큰 손으로 가스터빈. 왜냐면 당장 원자력을 진다고 해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1년 내내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LNG를 끌어다가 가스터빈을 통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다른 두 날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과 주가가 올라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